여러분들 혹시 백정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백정? 뭔가 엄청 큰 식칼 들고 고기를 이 하나 썰고 저 하나 썰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하면 흔히 도축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니까. 하지만 고려에서 백정은 평민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거란 같은 북방 출신 이주민을 백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들이 도축업을 주로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정이라는 의미가 굳어진 거죠. 그리고 이 백정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말썽을 부리는 존재이자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단 거야. 실제로 한 백정이 혼인날에 다른 사람이 빌려준 관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빌려준 사람을 폭행할 정도였다고 하죠. 게다가 백정들은 지나가던 어린아이에게도 허리 숙여 인사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천대받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대받던 백정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부터는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거지.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신분제의 잔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백정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목적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백정들은 항상 고된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졌고, 백정 여자가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못 볼 꼴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백정도 사람이야 사람! 백정의 3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흔히 도축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백정은 평민을 의미했는데요. 고려에 거란, 여진 같은 북방 출신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 이들이 사회에 섞일 수 있도록 평민을 뜻하는 백정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백정들에게 농사를 짓고 살라고 하니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 맨날 말 타고 다니고 뛰댕기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에 각인된 유목민족 DNA가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냥과 도축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이후 백정은 도축업자를 지칭하는 말로 굳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급격하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백정들은 도둑질을 일삼거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아니,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고운 시선으로 보기는 힘든데 심지어 거란, 여진이라고 하면 고려 때 몇 번씩이나 싸워온 곳이야. 그러다 보니 조선 사람들은 백정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죠.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네. 어디 화풀이 할 만한 곳 없나? 뭐야, 백종이잖아. 야, 놀러 와봐. 저요? 갑자기 저는 왜 부르시는 거죠? 저 바쁜데. 우리 백종님 바쁘시구나.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백종님 정말 대단하시네. 왜 그러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새끼 안 되겠네. 어디 백종이 허락도 없이 말댔고요. 이 새끼가 우냐우냐 하니까 누굴 둘리로 보나. 뭐 이런 식으로 백종은 각종 멸시와 차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먼저 백정들은 복장에서부터 자신이 백정이라는 티가 팍팍 났다고 하는데요. 백정은 머리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패랭이를 써야 했죠. 여기서 말씀드린 패랭이란 det개비로 엮어 만든 갓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패랭이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다고 하니 그만큼 백정의 신분이 낮았다는 거지. 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성인이 되면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비녀를 꽂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백정을 한번 생각해봤을 때 뭔가 프로에 쳐진 머리가 생각나는데, 네, 실제로 백정들은 조선시대에서 아주 당연하게 행해지던 상투나 비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렇게 백정은 복장부터 차별을 받으면서 복장이고 신분패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일생에 있어서 특별한 날에는 좀 멋지고 예뻐 보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날에도 백정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과거 한 사람이 백정이 혼인을 할 때 관복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백정은 혼인할 때만이라도 특별해 보이고 싶었을 테니 관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백정이 선을 제대로 넘어버렸단 거야. 마을 사람들은 관복을 빌려준 사람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백정이 집을 찾아가 다 때려 부순 후에 관청으로 가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호소했다고 하죠. 심지어 관청에서 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면서 관청을 향해 돌까지 던졌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혼인할 때 관복 좀 빌려 입었다고 일어난 일이라니. 백정의 대우가 진짜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백정은 일반 백성과 같은 공간에서조차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원래부터 백정들의 거주 구역이 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백정을 일반인 거주 지역에서 떨어뜨려 따로 거주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되었고, 경국대전에 백정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백정은 일반 백성과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정들 입장에서는 뭐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선은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백정이 거주지를 떠나기 위해서는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했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조선에서는 백정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관리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백정들의 소재를 확인, 점검하는 점고를 실시하고, 만약 도망간 백정이 있다? 그럼 바로 추적에 들어가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죠. 결국 백정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하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백정으로 살아갈 때 힘든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백정은 평민 어린아이를 만나더라도 허리 숙여 인사를 한다고 하네. 야, 백정!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거 형 못 배워먹은 놈이네? 저 싹퉁머리 없는 놈이 또 저러네. 아이고, 꼬맹, 아니 도련님 안녕하세요. 꼬맹이? 인사하는 싸가지가 마음에 안 드네? 야, 인사 다시 해. 내가 나이도 많은데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해야겠는데? 왜?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죠. 화나죠? 어쩔 쨍기 저쩔 꽹이. 뭐 이런 식으로 평민 아이에게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백정은 말할 때조차 그냥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농민과 대화를 하더라도 말을 하기 위해선 무릎을 꿇고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죠. 아니 말조차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니 백정이 조선에서 얼마나 낮은 위치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천안대우를 받던 사람이 백정만 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모든 계층 중에서도 백정의 처지가 가장 열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성대중이 편찬한 청성잡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자는 백정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백정들이 얼마나 심각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궁고에 소속된 종, 즉 관노비가 백정을 구타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결국 백정은 관노비에게 맞아 죽었다고 하죠.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 관아에서 그에 대한 죄를 물어서 처벌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관아에서도 재판을 하여 관노비를 사형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정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받은 대접들을 보아하니 뭔가 불안불안하기 시작하네. 아니 관아에서 관노비의 편을 들어주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결국 온 동네 백정들이 싹 다 모여서 직접 관노비를 처벌하겠다면서 나섰다고 하죠. 백정들은 관아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제발 좀 돌아가 라고 간절하게 타이르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뭐 관노비라고 하면 조선시대에서도 저 아래에 위치한 계급인데 이런 관노비에게 맞아 죽은 걸로도 모자라서 관노비의 편을 들 것을 걱정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백정은 얼마나 인간답지도 못한 취급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백정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다 보니 백정 여자에게 아주 끔찍한 행위를 하는 놀이가 있었다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는데 바로 백정각시놀이. 이 내용은 박경리 작가가 지은 소설 토지에서 창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역사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소설에 이 내용이 실렸고 한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에 분명히 이 백정각시놀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잠깐이나마 말씀드려 보자면 백정 여자를 붙잡은 뒤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옷을 다 찢어버린 다음에는 소처럼 엎드리게 하고 등에 올라탄 뒤 백정을 끌고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이 행위는 백정 여자의 남편이 고기를 내어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도 못 꺼낼 듯한 성적 수치심을 준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 백정들의 대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노비에게 맞아 죽은 사례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토록 억울하게 차별을 받았던 백정들에게도 희망을 품게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바로 1차 가부개혁. 1894년에 이루어진 이 1차 가부개혁은 조선의 신분제를 폐지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니 백정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고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생활에는 신분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 이유는 신분제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위고 넌 아래다 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모두 친구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 백정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제는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할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명기하도록 했죠. 백정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도한이라고 기재하거나 붉은 점으로 표시해야 하는 등 백정에 대한 차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당시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매년 7월 농부들이 농악놀이를 하면서 백정 여자를 잡아둔 다음 고기나 소머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 집단으로 백정 여자를 구타했다고 전해지죠. 이런 식으로 백정에 대한 차별이 도저히 사라질 생각을 안 하니까 1923년 백정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형평운동을 시작한 거죠. 야 이제 그만해. 우리도 많이 참았어. 지금 백정이 소리 지르는 거야? 나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말세다 말세. 참나 신분제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는 거야. 너 그거 지금 차별이야 차별. 아니 이게 왜 차별이야?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지. 말이 안 통하네. 야 언제까지 이런 대접 받고 살래? 다 모여. 뭐 이렇게 백정들은 형평사를 설립하고 백정에 대한 차별 멈춰 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 형평사를 설립하고 총독부에 요망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세월 억압받아온 울분을 풀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925년 8월 예천에서 형평사 예천분사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예천 청년회장이 백정에 대한 차별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죠. 그 결과 수많은 군중들이 형평사원을 구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백정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더욱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 형평사가 명칭을 대동사로 바꾸더니 친일 행보를 타기 시작하면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형평운동도 끝나고 말았죠. 참 오랫동안 지속된 차별을 없애는 것은 진짜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더 이상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